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대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얼마나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치게 될지 바라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참 여러가지 시사점들을 안기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갖는 한계성에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투자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도 없는 상황, 여기에 업계 거물들이 띄우는 프로젝트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든 통수 맞을 수 있다, 이런 교훈들까지 다각도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권도형 대표의 헛질로 판단됐던 테라 하드포크는 당장 현실화하긴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 커뮤니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가 9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상황 파악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 안팎도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대표라고는 해도 싱가포르에 법인 본사를 두고 있고 아직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또 수사당국도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이런 말만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한 게 아마 한국 금융당국 관계자들 가운데 이번 사태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권도형 개인 사기 측면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적인 취약성에서부터 누군가의 의도성까지 생각과 의심거리들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이렇게 어리바리 쳐도 그것도 그럴 법도 한 게 밈코인이 아닌 메이저 프로젝트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희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피해는 피해대로 커진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있는 것인지 하나 딱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돈을 번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업비트입니다. 루나 코인을 환치기 할 수 있도록 사실상 통로를 열어주면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거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업비트는 이러는 거 보면 진짜 미친놈들 같기도 하고 언젠가 반드시 이런 장난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루나 사태로 떠들썩하고 특히 한국인이 대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이번 사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라 루나 사태를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지금 제대로 상황 판단, 의사 판단을 못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금 이 판국에 하드포크를 하겠다라면서 생태계 재건 계획을 제시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없이 테라를 새로운 체인으로 포크해서 테라 클래식과 테라로 구분해 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루나를 루나 클래식이라고 부르고 루나 클래식 보유자들에게 새로 생기게 될 루나를 에어드랍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보상보다 재건에 훨씬 더 큰 무게를 실었다라는 점에서 이 양반 지금 분위기 파악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테라 커뮤니티의 구성원들도 생각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테라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라 하드포크 찬반 사전투표에서 87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려 91%가 포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리더의 계획과 구성원의 의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라 프로젝트 창시자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화에만 더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멍 때리고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아직 수사계획 없다,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맞는 게 뭘 잘못했는지 범죄 혐의가 있다라면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거 파악하기도 지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사이 30조 원 넘는 규모의 시총이 증발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원도 진상 파악에 나선다 이런 입장 말고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별도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계가 있다. 정말 한계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정은보 금감원장 역시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피해 상황,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불공정 거래 방지, 소비자 피해 예방,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참 말뿐인 말인 게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 이 거래소 거래 중단만 재빠르게 하면 그게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걸까? 여러 의문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멘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아직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태 파악도 어려운 게 지금의 상황인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시세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라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기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낸 상품이 삐그덕할 때 그걸 지금의 제도나 법적 장치 안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전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프로젝트 선정할 때, 투자 선정할 때 진짜 엄청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수선함 속에서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테라폼 랩스가 한국국세청에 1,000억 원대 세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건 역시 과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우선 떠올랐는데 이 관료주의가 정말 무서운 게 투자자를 보호도 못하고 법적 책임도 못 묻고 산업 육성에는 대충이면서 세금에만 혈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세청이 귀찮게 만들면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1,000억 원 정도, 이 정도면 내고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과세 기준과 방식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면서 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적 틀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걸까? 떠올려보자면 한없이 답답함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호성이 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재미있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매각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암호화폐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됩니다.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상식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루나처럼 예고 없이 덤핑하면 아예 퇴출시켜버린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루나가 대량으로 매도가 됐던 것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테라폼 랩스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석한 걸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중 토큰 시스템을 가진 프로젝트는 그럼 시스템적인 작동만으로도 퇴출이 된다라는 건가? 뭔가 명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극단적으로 이 퇴출도 가능하게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도, 그 정도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아직 금융당국의 어리바리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바리 상황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을 감싸고 있는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도 재빠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거래 수수료 엄청 챙긴 곳이 있는데
바로 업비트입니다. 업비트는 진짜 이 기업 윤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말 최악의 미친놈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도 업비트에 가장 많은 비중이 담겨 있긴 하지만 기회 될 때마다 다른 거래소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업비트가 주도적으로 사실상 루나 코인 환치기를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사태 발생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루나의 입출금을 허용하면서 코인 환치기의 온상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나 사태 직후에 이 엄청난 김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적게는 100배, 많게는 360배까지 비싸게 국내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5월 13일 오전 기준으로 업비트에서의 루나 시세가 바이낸스의 최저 시세보다 178배에서 35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최저가에 산 루나를 업비트로 옮겨서 팔았다라고 하면 최대 360배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비트는 가두리로 인한 가격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걸 또 답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출금은 열어두고 입금은 막았어야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모르고 저랬으면 무능함이 문제인 거고 알고도 저랬으면 정말 기업 윤리 측면에서 최악의 시장 교란범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는 거래소 이슈하면 업비트가 욕이란 욕은 다 먹게끔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비트는 진짜 하는 짓을 보면 저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서 언젠가는 분명히 투자자들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 이후에 또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 거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입니다. 블룸버그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루나를 띄웠던 노보그라치가 이번 사태 이후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양반이 보통 하루에 트윗 한 개씩은 꾸준히 올렸었는데 5월 8일 이후에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테라폼 랩스에 투자를 했고 지난해 갤럭시 디지털은 회사 매출 10억 달러에 기여할 코인으로 루나 토큰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건도형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나는 공식적으로 루나틱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루나를 띄우고 루나로 돈도 많이 벌었던 노보그라치인데 이 양반이 지금 충격을 먹고 입을 닫고 있는 건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업계에 거물이 띄운다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더라, 이런 부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입증된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체인 재단이 이 테라 개발자가 비체인으로 옮기면 3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체인 재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체인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는 개발자들에게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한다. 비체인은 엔터프라이즈급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살려서 EU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비체인은 사실 가장 저평가된 프로젝트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 배경으로는 이미 실용적으로 유틸리티적인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D앱 개발자 구하기 인력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 테라 사태로 멘붕에 빠진 개발자들에게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걸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참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이비 버핏으로 불리기도 하는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CEO는 루나가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분야의 다단계처럼 보인다. 토큰은 신규 투자자의 수요에 의해서만 가치가 결정되며 비즈니스 펀더멘털이 부재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루나 같은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전체 생태계를 위협한다. 규제가 양질의 프로젝트까지 차단하기 전에 업계가 이런 프로젝트를 자체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루나 사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폭등 속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상상 이상의 폭락으로 인해서 가치가 제로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점, 하루아침에 30조, 50조 이런 돈이 사라지는데도 금융당국도 수사당국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점,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단면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프로젝트 분석을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하면서
진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역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교훈들 또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 있는 일대 사건이기도 하니까 꼭 루나 홀더가 아니시더라도 이번 상황 진행되는 모습 눈여겨서 바라볼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